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라 불거지는 금융권 금융사고를 거론하며 부실한 내부 통제는 특정 금융사나 소수 임직원의 문제가 아닌 은행권과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인 문제임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받은 지원의 대가로 히토류를 제공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그들이 매우 가치 있는 히토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을 히토류로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코스닥 상장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4일 장 초반 1년 내 최고가를 새로 쓰는 연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획에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전력기기 전선업계의 미국의 인공지능발 전력 수요 급증과 노후 정비 등의 수혜로 역대급 실적 경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좋은 호실적을 냈고요. 노후화된 미국 전력망 교체와 미국 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증시 들려오는 속보로 다소 소강 상태를 보여왔었는데요. 그래도 시장이 반등을 다시금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체력은 유지해가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감 시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종가 형성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내일 시장을 예측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감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마감가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요? 장 초반 대비해서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중국 관세에 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도래를 하긴 했었지만요.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의 탄력을 이어주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3%대의 탄력세를 유지해주면서 지수 자체의 힘을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하이닉스는 오늘 보합권을 나타내는 흐름까지도 확인되고요.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 들어서는 그 탄력세를 잃어가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었잖아요. 장 초반에 그 낙폭세를 만회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후반 들어서는 탄력세가 역시나 떨어집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재는 약보합 상승하고 있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요. 트럼프의 수혜를 받았던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의 흐름들 보여주는데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오션까지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늘 KB금융도 상승하고 하나금융지주와 삼성생명과 같은 보험주들도 시장에서 탄력세 가져가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그래도 지수 대비 강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카카오 쪽으로의 수급도 기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세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는 2%가량 하락을 하지만 카카오 그룹주들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트럼프의 방향성들 우리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전략들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우리 시장의 변동성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오후장 들어서 여러 가지 또 속보들이 시장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관세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시장 한번 좀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관세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현실화가 되면서 어제 좀 급락으로 좀 이어졌었고 오늘 사실 멕시코의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는 부분들, 캐나다도 유예에 관련된 협상을 좀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일단 리스크가 좀 일부 좀 완화됐던 점이 수급을 좀 다시금 되돌리는 양상으로 좀 이어졌고 잠시 전에 한 2시 초반이었죠.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가 이 행정명령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좀 발효했다라는 어떤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장중에 일부 좀 상승폭이 좀 되돌려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일단 그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지금 관세 리스크가 부분적으로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좀 더 유리한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되진 않고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보편적 관세 부과, 글로벌 관세라는 어떤 이 시장의 어떤 이 화두는 잠재적인 어떤 단기적 영향으로 좀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우려감들이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좀 유사한 흐름들을 좀 보였다는 점, 그리고 1기 때와는 좀 다르게 상당히 당선인 시절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2기 때 선반영된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수급의 어떤 단기 영향들은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이 캐나다와 이 멕시코와 미국 간의 이 체결했던 USMCA라는 이 다중무역 협정을 좀 체결한 바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기존의 나프타 조약을 좀 깨고 나서 트럼프 집권 1기 때 체결된 조약이라는 점. 근데 이 부분을 다시금 좀 뒤집는 그런 발언들이 사실 추가적인 어떤 협상을 좀 이끌기 위한 어떤 의도가 좀 아닌가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련된 불법 이민자 문제 그리고 펜타닐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좀 더 미국이 좀 만족할 만한 어떤 이 내용들로 좀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면 추가적인 어떤 이 무역 협정을 통해서 1기 때와 좀 유사한 구조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 대중 견제 부분에선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 우선 뭐 1기 때도 좀 유사한 흐름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2기 때 중국과에 관련된 어떤 무역 분쟁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조치들 오늘 뭐 중국도 역시나 15%에 대한 보복 관세를 좀 부과했는데 더욱더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에서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추가 상대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오히려 이 추가 관세율을 상향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어떤 스탠스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좀 축소해가는 뉴스가 나와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큰 이탈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외국인 쪽으로의 코스피 이탈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황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한국 쪽으로에 관한 관세도 우리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나리오 한번 지켜봐야 될까요? 네, 뭐 한국뿐만이 아니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글로벌 주요국들이 다 타깃이 좀 될 텐데 특히나 이제 한국이 또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미국의 교역량들 좀 많고 해당되는 대표 품목이 뭐 알루미늄, 철강, 그다음에 뭐 자동차, 반도체, 칩부터 해가지고 여러 품목들을 좀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비교 품목에 대한 경쟁국들이 상당히 있죠. 반도체의 경우에는 다시 역시나 뭐 대만이 좀 될 수가 있겠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일본도 좀 해당국이 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만 특히나 어떤 뭐 표적 관세 부과의 형태가 좀 아닌 이상 보편적 관세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교역량의 차이가 좀 일부는 좀 있겠지만 리스크적인 어떤 요인들은 우리가 의도를 좀 잘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1기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맞았는데 결국에는 미국 안에 많은 생산 시설과 투자를 유치해 가면서 관세 부과에 관련된 어떤 요율이나 관세 부과들을 완화시켜줬던 그런 정책 기조들을 주목해 보면 뭐 쉽게 말해서 뭐 깡패죠. 얼마만큼 더 많이 내놓느냐, 우리나라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관세의 부가 혜택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을 우리가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미국에 관련된 투자 비용들이 과거보다 좀 더 증가시켰던 그런 요인들 좀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중장기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는 관점에서 관세 리스크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감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우리가 대응점들 잘 차분하면요,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코너도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냈잖아요. 그 섹터 안에 종목군들 두 가지씩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핫섹터 핫 종목 시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본격적으로 잡아드릴게요. 라이벌 종목군들 한번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표님 어떤 핫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전체적인 어떤 수급 반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특정 종목들이 좀 더 언급됐다라기보다는 좀 이슈의 관점에서 좀 봤는데 저는 의료의 이 섹터, 특히나 오늘 샘 올트먼의 방문 이후로 오늘 해당된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좀 메시지가 있었는데 로봇 관련된 사업을 좀 구성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뭐 단독 보도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챗 GPT를 활용해서 의료 AI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의료 AI 섹터들의 어떤 수급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해당된 섹터를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뭐 두 가지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루닉과 뷰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의료 AI의 대부분의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기술적인 집약도의 차이가 좀 있고 적용되는 어떤 의료 분석 솔루션이 좀 달라요.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미래지향적 그리고 성과적인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두 종목 정도 예스 종목으로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둘 다 예스인 네, 거네요. 일단 루닛과 뷰노를 좀 예스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먼저 이제 루닛의 경우에는 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료 AI 섹터의 뭐 대장주죠. 지금 루닛의 최근의 어떤 성과들을 보면은 의료 AI를 활용해서 병리 솔루션들을 공동 개발하는 성과들,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약물, 이 부분은 랭라자 리브리반트의 경쟁 약물이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데 타그리소와의 어떤 병리 솔루션에 관련된 공동 개발 이슈가 향후에 좀 더 성과로 좀 증명이 된다면 글로벌 빅파마와 좀 연동될 수 있는 의료 분석 솔루션의 적용 확장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시가 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볼라파를 이제 작년 초에 좀 인수를 했어요. 이 부분은 미국 안에서 유방암에 관련된 어떤 진단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병의원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실제 매출로 기인되고 있는 그런 성과가 올해부터 점진적인 실적 반영을 좀 이끌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매출액이 확장된 것은 좋으나 이익을 현재까지 좀 내지 못했던 아쉬움들,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이익 개선 부분 관점에서 약간의 좀 기대 요인들이 좀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뷰노의 경우에는 퇴행성 뇌질환 진단 솔루션 딥브레인을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뭐 뇌에 관련된 어떤 질환 같은 것들을 조기에 분석해 주는 것, 그게 빨리 사람이 어떤 이 보편적인 어떤 데이터를 좀 갖고 하는 것보다는 의료 AI를 활용해서 조금 더 정확도를 좀 높이는 그런 수준에서 환자의 생명을 좀 더 보장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현재 좀 공급량의 어떤 확장들을 좀 주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딥카스의 상반기 FDA 승인 가시화로 인해서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딥카스는 뭐냐면 환자의 이제 감시 장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호흡이라든가 맥박 그 이외에 관련된 뭐 심박수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환자의 상태들에 대한 이상 유무를 좀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갑자기 호흡이 가파라지거나 뭐 해당되는 어떤 지표가 좀 더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좀 캐치해서 오히려 좀 긴급 응급 조치가 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이고, 이 부분은
실제 병원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솔루션이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돼서 미국에서에 대한 승인 이후에 미국 진출들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 AI는 현재보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이 좀 더 높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개별적인 부분들보다 현재보다 좀 완화된 뭐 암을 진단한다든가 그 이후에 뭐 질병군을 조기에 좀 발견해서 치료가 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기술 고도 관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점진적 성과라는 게 AI 기술들이 역시나 좀 고도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산업의 확장성을 우리가 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의 단기적인 성과보다 중장기 기술 집약도 내지는 기술 고도화를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대표주이기도 하죠. 루니까 뷰노에 관해서 예스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샘 올트먼이 또 의료용 챗 GPT 개발 검토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이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의료 AI 관련주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크게 급등이 나왔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접근을 할 때가 좀 어지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막상 투자를 하려다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대표님.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만큼 많이 공급을 앞두고 있는가. 그래서 누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가. 이 관점에서만 보는 게 명확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단순하게 의료 AI를 활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한다고 해서 뭐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은 좀 옮겨가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부터 좀 성과가 좀 일부 나와줘야죠. 루닛이라든가 뷰노, 뭐 JLK 같은 그런 종목들처럼 단기적인 공급량들이 일부 병의원에 좀 공급이 현재 좀 되고 있고 테스트 검증을 좀 맞춰서 모든 병의원들에 적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국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의 뭐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의료 AI 솔루션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명확한 정확도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출시가 된다면 당연히 그게 큰 호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질병군에 관련된 이 영상 분석 솔루션이 현재 뭐 기술 고도화 과정에 좀 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환자 감시 장치라든가 일부 영상 분석 솔루션이라든가 병리 솔루션 분야에서 현재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좀 더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세 가지 종목입니다. 루니까, 뷰노, JLK 같은 그런 세 가지 종목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너무 우리가 좀 눈여겨보기보다는 올해 대체적인 어떤 해외 공략의 확장성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힌트를 좀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그 안에서도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유니카 뷰노도 그런 입장에서 대표님께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복귀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지는 핫섹터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떤 핫섹터를 오늘 열어볼지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와, 오늘 사실 양자암호가 뉴욕 증시에서도 핫한 흐름들이 이어졌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 온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상용화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종목 두 가지 선정을 해주셨네요. 지금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면 뭐 이슈가 좀 나올 때마다 특히나 뭐 젠슨왕이라든가 메타 CEO가 이 부분의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상용화가 아직 멀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또다시 흔들렸다가 다시 빌 게이츠가 상용화 가능성을 3년에서 5년 미만으로 봤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명확한 투자의 어떤 그 철학을 좀 갖고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일단 두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먼저 SK텔레콤과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오늘 SK텔레콤은 약세 그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상한가에 좀 안착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SK텔레콤이라고 하면 양자암호에 무슨 관련이 있길래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저는 첫 번째 예스를 좀 말씀드리겠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오늘 상한가에 좀 안착을 했지만 저는 노를 좀 외치겠습니다. 그 이유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수급적인 어떤 기대감들, 단순하게 어떤 수급적인 성과들, 미래의 기대감들 다 좋은데 정말로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기술들이 현실화되는 구간에 정말 어떤 종목들이 실질적인 수혜주가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주가가 반응할 때 우리가 좀 매수했다가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없다. 내지는 고점에
보유를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상당한 좀 심적 고통을 좀 겪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좀 SK텔레콤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사실상 아직 구현되지 않은 양자 컴퓨팅 기술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양자 암호 기술을 구축한 몇 안 되는 실질적인 어떤 국내 3사는 통신 3사뿐이 없어요. SK텔레콤이라든가 LG U+, KT 같은 종목들 이렇게 세 개 종목들이 실질적인 어떤 양자 암호원 기술들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겠고 그 이외의 종목들은 양자 암호에 관련된 기술들을 좀 활용해서 과거에 성과를 좀 냈다라기보다는 어떤 뭐 특정된 어떤 국책까지를 좀 수행을 했다던가 특정 어떤 기술을 좀 개발했던 이력들 하나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용 관점에서는 아직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관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지표들은 양자 암호원칩. 그래서 통신 3사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정보원의 공식 인증을 받은 양자 암호원칩을 현재 공급을 했다는 점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향후에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상용화 이후에 이를 좀 대응할 수 있는 보완책인 양자 암호 기술들이 조금 더 대두가 좀 될 경우에 SK텔레콤들에 대한 기술 고도화는 상당한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점진적으로는 SK텔레콤의 장기적 성과를 계속해서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전체적인 배당 성향들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AI에 관련된 어떤 사업 모델들이 향후에 어떤 수익화와 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주시를 해보면 저는 SK텔레콤이 향후에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대항될 수 있는 양자 암호 관련된 수익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 성과를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SK텔레콤에 관한 모멘텀들 체크를 해봤다면은 우리가 또 노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은 앞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이게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계속되는 노의 의견이신 이유를 조금 더 명확히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양자 난수성 난수 생성 지문인식기를 좀 개발했던 그런 이력 때문에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본업이 굉장히 좀 부재합니다. 본업은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FPCB를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외형 규모도 최근 3년간 축소가 좀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전에 이력들을 보면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좀 없었고 주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현상들이 좀 반복됐다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해보면 다만 이런 부분들도 테마성 수급에 의한 상승일 뿐이다라고 좀 언급될 수 있겠고 현재는 현저히 좀 낮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상승세에 관련된 어떤 수급의 연속성들이 조금은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은 좀 있겠지만 신규적 관점에서 굉장히 좀 리스크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보유자들은 상승 이후에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본업 성장에 관련된 탄탄한 기조를 좀 더 유지한다면 테마에 좀 편승돼서 오히려 성장성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찾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좀 전무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 우리가 좀 데이터 추이를 좀 보면 4분기도 역시나 실적의 부진이 좀 예상되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저는 적은 비중이라도 계속해서 포트에 좀 넣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제 이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 그리고 테마성 수급에 의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향후에 기술 집약적 성과가 좀 예상되는 SK텔레콤 같은 종목이라든가 차라리 통신 3사 같은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언급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또 실적적인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주가와 연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우리가 신규 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비중 축소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 암호 쪽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 게요. 사실 저는 이제
양자암호 관련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제 빅테크 CEO들의 입에 따라서 이것도 너무 급등락을 반복하는 건 아닐까? 과연 실체가 정말 있는 거고 사업에 진전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투자자 입장에선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쪽 섹터는 계속 봐야 될까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건 개발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좀 하고 되고 있던 있죠.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성과로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좀 구현됐고 현재 나와 있는 버전까지는 어느 정도 현재 슈퍼컴보다 좀 완화된 더욱더 연산 처리가 좀 더 빠른 그런 컴퓨팅은 좀 구사가 좀 되고 있는데 오류를 100%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사실 현재 슈퍼컴의 거의 뭐 수조 원배에 이르는 정말 막대한 데이터를 좀 처리한다는 부분들은 이게 현실화가 됐을 때 이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술까지도 모두 다 뚫어버리는 또는 모든 해킹이 좀 가능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런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보안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양자 암호 기술이 반대적으로 또 같이 육성돼야 되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국내 관련주의 경우에는 이게 양자 암호에 관련된 종목들인지 아니면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는 거에 관련된 반사 수혜주를 좀 봐야 되는 것인지 명확한 수혜주가 현재 좀 없다는 것이죠. 미국 안에서도 사실 뭐 아이온큐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도 약간의 좀 수급에 의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측면들 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언젠가 도달이 가능한 시점 그리고 출시가 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미래 산업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척도가 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게 지금 뭐 40년이 걸린다, 20년이 걸린다. 뭐 빌 게이츠가 좀 언급했던 것처럼 네. 뭐 3년에서 3년. 5년이 좀 걸린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담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것만 좀 맹신하고 좀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내러티브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하고 적은 비중 그리고 철저한 트레이딩 원칙에 의해서만 좀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모멘텀 관점에 관련된 플레이는 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 하면 초전도체도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점이다라고 한다면 빅테크 CEO들의 발언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3년에서 5년에 관해서 상용화 가능성은 대표님은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죠. 회의적으로 보시나요? 그렇죠. 이 부분이 네. 단기에 좀 가능할 수 있는 성과라면 정말로 국내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연구 성과에 관련된 데이터가 지금부터 좀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다만 40년이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더욱더 이 개발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이제 이런 연구 개발들이 좀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현재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성과는 주시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한 10년에서 한 20년 미만 그 정도에 관련된 성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뭐 구글의 경우에서 언급됐던 그런 네.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좀 맞지만 명확한 좀 구현, 대량적인 상용화 관점까지의 시점은 조금 더 시일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시기를 놓고 또 뜨거운 논쟁이 있는 만큼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마감 시장 보기 이전에요. 그 이어지는 코너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감 이후의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슈 TMI 시간에는 역시나 딥시크에 관한 훈풍 어디까지 일으킬 수 있는지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꼭 전략들 챙겨보시고요. 승부주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저희 시장 오늘 마감 향해 가고 있습니다. 후반 들어서의 탄력세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 어떻게 마감가가 형성됐고 또 거기에 따른 내일 전략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장 살펴보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했고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의 탄력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시작입니다. 외국인 수급 저희가 봤는데 오후 2시쯤 속보가 떴잖아요. 속보가 뜨고 나서의 매도세가 조금 보여졌지만 다시금 그 매수 물량들 확보해가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쪽으로의 외국인 순매수세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삼성 쪽에 관한 달라진 외국인의 시각이었을까도 여전히 의문점 남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시장을 강하게 뜨겁게 달궈줬었던 핫섹터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 핫섹터로 이야기 나눠볼 거는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인데요. 네. 이쪽도 여전히 수급 탄력이 좀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딥시크가 설 연휴 기간에 출시되고 난 이후에 파장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좀 하면서 종국적으로는 뭐 AI 하드웨어 업종에서 AI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수급이 좀 단계 좀 이동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우리가 연휴 이후에 일단 뭐 반도체 소부장주, 특히나 뭐 반도체 장비주들의 어떤 주가 낙폭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컸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장의 우려감들이 좀 상당히 크게 좀 작용을 했었는데, 오늘 어떤 수급 반등들은 뭐 어제까지 반영됐던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단기 낙폭 부분에 관련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저는 평가를 좀 해보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과연 AI 하드웨어의 성장 정체가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다시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엔비디아가 고사양 칩에 관련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인된 것이 아니거든요. 뭐 딥시크가 좀 출시가 됐고, 물론 AI 모델의 훈련 비용들이 10분의 1 수준이다, 뭐 라마3에 비해서 뭐 10분의 1 수준이다라고 좀 언급이 좀 되고 있지만, 이게 정말 기정사실인지에 대한 여부, 신뢰성 관점에서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부분. 뭐 특히나 최초 뭐 공개했던 비용이 한 80배 정도까지는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은 라마3와 개발 비용은 좀 동등한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과도한 딥시크에 관련된 출시 우려감들이 사실 뭐 단기적인 악재로 좀 작용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메타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그런 기업들이 해당되는 캐펙스에 관련된 투자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좀 수정하지 않는 한은 그런 우려 요인들은 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AI에서 AGI라는 시대로 좀 이연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오히려 고사양 칩에 관련된 수요는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분화된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부가적으로 저비용 AI 모델들이 구현된 것이 맞다면 오히려 중주사양 칩에 관련된 개발 이슈들이 더욱더 확대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반도체 업종들은 오히려 더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경우에는 충분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이동되는 게 현재 포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드웨어 기업들을 무조건 배제를 할 것이냐에 관한 물음에 관해서는 대표님께서 좋은 정답지를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무엇보다 또 이번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나왔을 때는 투자 규모에 집중을 했던 게 정말 하드웨어 쪽으로에 관한 투자가 축소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으로에 관한 수급들도 어느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들까지도 함께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 섹터에 관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다면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섹터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테마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쪽도 역시나 다양한 트럼프 또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반영됐었던 섹터인데 오늘 시장에서 반등 크게 나와주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고, 국방 쪽까지도 확대돼서 섹터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한 전략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대체적으로 오늘 뭐 우주항공 섹터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 연속해서는 방산주들까지도 오늘 뭐 반등이 크게 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은 좀 가장 좀 양호했던 섹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거래 특히나 관세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방산주도 같이 조정을 좀 받게 됐는데, 사실 트럼프 이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영향들이 좀 제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우주항공이라든가 좀 방산 섹터가 좀 될 텐데, 이런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좀 주가가 하락됐던 그런 요인들은
오히려 좀 매수에게 좀 기회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일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산주의 경우에는 2024년도 워낙 수주 성과가 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 요인들이 2025년도에 대한 최근에 뭐 정부 정책에 관련된 불확실성 내지는 정부의 공백 상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주의 연속적인 어떤 성과가 2025년도에도 좀 나타내 줄까라는 의문들이 좀 있지만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많은 좀 기회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방산 빅4들의 다양한 수주 모멘텀들은 뭐 폴란드를 좀 시작으로 해서 로마니아,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시장과 중남미 시장까지 골고루 좀 아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주시를 좀 해본다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안정적인 수주의 연속성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의 부분에서는 미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보다는 중장기 충분한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국내 경우에도 군수 시장이 좀 독점했던 이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들이 민수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통신사들의 위성 발사량들도 점진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고려를 좀 해본다면 항공주의 경우에도 사실 충분한 어떤 기술 지병 내지는 향후의 어떤 성과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섹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쪽은 오늘 LIG 넥스원의 실적 발표에 관한 영향력들도 받아가기는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방산 우주항공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섹터의 상승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대표님? 네, 실적 기대 요인들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스타게이트에 관련된 죄송합니다. 미국의 스타쉽 관련된 프로젝트가 네. 보편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연속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일부 납품 이슈들이 실적으로 좀 이어졌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군수 시장의 경우에도 민간 방위 인공위성에 관련된 어떤 투자 같은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올해도 발상의 일정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기여도는 좀 크게 좀 나타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폭발적인 수준으로서 언급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그런 성과들은 계속해서 향후에 어떤 투자 확대 부분이라든가 인공위성에 관련된 투자 그리고 발사 일정들이 좀 더 본격화되면 이런 개발비 안에서 충분한 이 기체 공급 업체라든가 시스템 공급 업체들의 경우에는 실적의 어떤 상향 가능성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실적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점이 상승하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어떤 산업의 확장성 관점으로 더 크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언급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에 관한 기대감들 여전히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또 정치적인 또 리스크들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좀 더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도 오늘 강했습니다. 이쪽에 관해서는 저희 짧게 포인트만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지금 시점에서 좀 채워볼까요? 네, 조선업의 사상 최대 실적 기조는 우리가 이미 좀 예상이 됐던 부분들인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조선 기자재 업종의 경우에는 모두 다 실적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적에 관련된 어떤 미세 요인들은 오히려 좀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프로젝트가 일부 이연되거나 조선량에 관련된 인도 이슈 아니면은 공정에 관련된 지연 이슈들 때문에 기자재 어떤 공급량들은 변수 요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주가 확정됐다는 부분들은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조금 더 늦어진 것뿐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의 훼손을 정말로 업황이 안 좋아서 돈을 못 버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일부 프로젝트의 지연 이슈 때문에 이번 분기에 실적의 반영 효과가 미비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오히려 2025년도에 대한 성과 부분들은 전반적인 선박 수주량이 증가될 수 있고 특히나 미국의 어떤 정책 기대감들이 완화될 수 있는 LNG 선박의 수요가 그만큼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LNG 선박향 기자재 업종들의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선박이 건조되고 나서 인도됐을 때 전체적으로 한 20년간 부품을 우리가 공급하거나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HD 현대 그룹 안에서에 대한 조선 기업사들은 그런 어떤 밸류체인들을 좀 우리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LNG 선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어떤 조선 기자재에 관련된 수주는 향후에 확정되는 선박 수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기자재 쪽도 저희가 한번 전략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또 하이라이트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슈 TMI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시장이 사실 많은 섹터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이슈 집중을 해보면서 또 섹터 단의 종목 단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슈 TMI 바로 열어보고요. 대표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시크가 여전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요.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참 많은 비판도 이제 딥시크는 감당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뻗칠까요? 네. 우선 딥시크가 좀 출시되고 나니까 잘 모르시는 분, 특히나 어르신들이 딥시크가 뭐길래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좀 많이 말씀하시죠. 이게 쉽게 정리해드리면 기존에 출시됐던 AI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AI라면 중국에서 출시했던 딥시크라는 것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칩 수출 규제로 인해서 탄생됐던 칩이라는 관점. 그런데 해당되는 개발 비용이 메타의 어떤 라마3의 개발비 한 10분의 1 수준, 하나로 약 80억 원 정도밖에 개발비가 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성능은 챗GPT 5원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버전을 구사했다라는 관점들이 시장에 큰 충격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이 부분이 정말 80억 원을 투여해서 만든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었고, 여기서는 아니다, 우리 뭐 데이터를 무단으로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제기가 되면서 사실 뭐 저가형 AI 모델들이 정말 만들어진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신뢰성에 관련된 의문들은 좀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싹 다 빼고 중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저가형 AI를 만들어냈다는 것, 이것이 좀 팩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큰 충격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많은 비용을 투여해서 이 AI를 훈련하고 여기에 상향되어 있는 기술 고도화를 준비 중인 빅테크 기업들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방향성들에 대한 전환 관점에서 노이즈가 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고사양 칩에 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주가에 좀 반영됐던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의 조정이 좀 빌미가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저가형 AI 모델들이 출시가 좀 됐던 부분들, 특히나 이 부분은 오픈 소스를 좀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AI를 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해당되는 오픈 소스를 좀 기반으로 해서 많은 AI를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 중저사양 칩에 관련 공급량들은 앞으로 더 많은 수요를 좀 필요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도체 산업의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뭐 딥시크의 출시를 굉장히 좀 큰 충격으로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AI 산업의 저변 확대 내지는 오히려 산업의 확장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으로 재해석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딥시크가 상륙하면서 또 반도체 고부가 가치 사업에 관한 위험성들도 좀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신제품이 1초 컷, 그러니까 완판이 됐다라고 해요. 그만큼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관한 니즈는 계속 시장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여러 가지의 시선들을 열어놓고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딥시크의 영향력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에 관한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확실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도 소프트웨어 쪽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잖아요. 이런 기조도 계속 이어지겠죠? 저는 뭐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는데, 일단 이게 비용이 저비용이냐 아니면 이 부분이 뭐 허구냐, 이 부분을 논의를 좀 하고요. 일단 이 딥시크가 좀 출시된 이런 기반 소스는 오픈 소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픈 소스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유사한 구조의 AI 모델들이 더 많이 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겠고, 그것 때문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의 경우에도 딥시크의 어떤 이 AI 모델을 좀 참고해서 한국형 어떤 AI 모델들을 좀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이 될 수 있겠고, 후발주자들 특히나 뭐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AI 모델군을 저가형 칩을 좀 구현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은 활발하게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 다만 이런 비용들도
적은 비용이지만 투자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해당된 인력은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 좀 이어졌던 AI의 어떤 열풍들은 글로벌 국가들에 대한 AI 개발 여건들로 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AI 소프트웨어가 당장에 뭐 돈을 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언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죠.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더 완화됐던 부분들 특히나 저가형 AI 모델들이 서비스화를 좀 이루면서 점진적인 수익원을 좀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요인들을 좀 감안해 보면 AI 소프트웨어의 확장성들은 저는 조금 더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승부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마감 시장 이후에 또 승부주로서 어떤 기업들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대표님 승부주 열어주시죠. 네, 제가 공교롭게도 12월 3일 날 가져왔던 승부주였죠. 카페14를 다시 좀 들고 나왔는데 당시 주가가 한 32,000원대였고 그 이후에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다가 최근에 어떤 상승폭들이 좀 더 확대된 오늘도 역시나 55,900원에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고 싶은데 먼저 딥시크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오픈소스 기반의 AI 모델의 활용성 관점에서 좋은 어떤 이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줬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이커머스 업체들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발 여건들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요인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이뤘는데 4분기 매출액의 증가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특히나 2025년도에 가시성 있는 성장이 특히나 더 주목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GMV라고 전체적인 쇼핑몰의 총 거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된 쇼핑몰 안에서에 대한 거래액들이 증가되면 될수록 여기에 관련된 결제 수수료를 매출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카페14의 경우에는 연동되고 있는 GMV 거래액이 추정돼서는 뭐 한 0.7%에서 많게는 1% 정도를 좀 수익원을 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조를 좀 바라봤을 때 2026년도까지 약 20조 원의 GMV 거래액 기조를 좀 감안해 보면 유튜브 쇼핑과 연동되는 확장성 관점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카페24라는 승부주까지도 같이 한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되는 다양한 전략들 함께했고요. 소프트웨어 쪽에 관한 수급들 기대가 된다면 이 기업까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요. 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